뱅크시는 영국 런던의 벽과 건물에 몰래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그래피티 화가입니다. 그는 경찰의 눈을 피해 빨리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스텐실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텐실 기법이란 글자나 무늬를 오려내고 물감이나 스프레이를 뿌려서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물인지, 진짜 이름이 뭔지, 혼자 활동하는지, 그룹으로 활동하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죠. 하지만 그는 미술계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아는 화가라고 말합니다. 뱅크시의 그림을 잠깐 보죠. 소년이 눈을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눈이 아니라 불에 탄 재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공장 지역에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난민촌에는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리아 난민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난민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을 비꼬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그려진 쥐새끼들, 꽃을 던지고 있는 시위대, 풍선을 든 소녀 등 뱅크시의 작품은 매우 독창적이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풍선을 든 소녀 그림이 영국의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이 그림의 낙찰가는 무려 15억 원. 그런데 그림이 낙찰된 순간 액자 안에 있던 파쇄기가 동작을 하면서 그림이 잘려나갑니다. 순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낙찰자는 잠시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그는 파쇄된 그림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이 그림을 훼손한 범인을 찾아내려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그림을 파쇄한 사람은 바로 뱅크시 자신이었습니다. 뱅크시는 미리 액자 속에 파쇄기를 넣어놓고 그림이 낙찰되자마자 리모컨을 작동시켜 그림을 갈아버린 겁니다. 뱅크시의 원래 의도는 그림을 전부 파쇄하는 것이었는데 기계의 오동작으로 절반만 파쇄돼 버렸죠. 이 그림의 이름은 풍선을 든 소녀이었는데 파쇄되고 이 그림의 이름은 사랑은 쓰레기통에 이 되었습니다. 2021년 이 그림은 다시 경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187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15억짜리가 280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멀쩡한 15억짜리 그림이 파쇄되니까 왜 갑자기 280억짜리가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죠. 이데아가 100% 위스키 원액이라면 현실은 이 원액에 여러가지 불순물을 섞은 30도짜리 위스키라는 겁니다. 30도짜리 위스키도 위스키는 위스키죠. 하지만 엑기스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데아의 함량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진짜 사람은 순도 100%인 사람의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모방일 뿐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짝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술작품은 도대체 뭐죠? 예술작품은 현실을 모방하죠. 그러니 예술작품은 이데아의 짝퉁의 짝퉁인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데아가 위스키 원액이라면 현실은 17년산 발렌타인이고 예술작품은 가짜 양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이데아라면 이 사람은 현실의 여자, 이것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작품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의 모방, 즉 이데아의 진리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술을 무언가에 대한 모방 혹은 재현이라고 보는 입장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아를이라는 마을에서 본 밤하늘을 재현한 것이고 이 그림은 이중섭이 서귀포 마을에서 본 소를 재현한 것입니다. 물론 미술이 현실 세계만을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무엇을 재현하기도 하죠.
예컨대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상상한 동물을 재현한 것이고요. 이 조각은 로댕이 상상한 지옥의 문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추상미술이 나타납니다. 추상미술은 무언가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추상미술은 밤하늘을 재현하거나 소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가는 이제 자신의 정신 속에 떠오른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마크 루스코는 몇 가지 색으로 자신의 정신 속에 떠오른 숭고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카푸어는 스테인레스로 자신의 정신 속에 떠오른 어떤 몽실몽실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재현이든 표현이든 그 대상은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고흐의 정신 속에 떠오른 밤하늘의 이미지이고, 이것은 이중섭이 정신 속에 떠오른 소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인의 정신 속에 떠오른 스핑크스의 이미지이고, 이것은 로댕의 정신 속에 떠오른 지옥의 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스코에게 떠오른 숭고함의 이미지이고, 이것은 카푸어의 정신 속에 떠오른 몽실몽실한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술작품이란 그것이 재현미술이든 표현미술이든 작가의 정신 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물질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그것을 캔버스에 그리던 벽에 그리던 돌을 깎던 스테인렉스를 연마하던 상관없습니다. 미술작품이란 작가가 자신의 정신 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오랜 시간 습득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물질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미술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917년 뉴욕의 현대미술 전시관에 이상한 작품이 하나 도착합니다. 어떤 작가가 소변기에 R 뮤트 1917이라고 써놓고 이것을 샘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미술관에 보낸 겁니다. 전시의 주최 측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작품인가 장난인가? 결국 이 작품은 전시회에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듀샹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새로운 미술 작품은 레디메이드라고 불렀습니다. 기성품이라는 말이죠. 무언가를 그리지 않아도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미술 작품은 작가가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듀샹은 굳이 무엇을 힘들게 만드냐는 겁니다. 듀샹은 자신의 정신에 떠오른 무언가를 기성품인 소변기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듀샹의 후예들이 나타나 너도 나도 기성품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는 미술관에 사탕을 쌓아놓고 이것을 작품이라고 말하고, 존 라담은 책을 씹어서 화합물과 함께 넣은 유리병과 잡동사니를 가방 속에 넣어서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코수스는 의자 사진, 의자에 대한 설명을 작품이라고 내놓고, 로버트 모리스는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메모한 카드들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뱅크시는 작품을 파쇄하는 행위도 또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이들의 작품이 얼마나 철학적인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굉장한 작품인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평론가들의 설명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품들은 기껏해야 듀샹의 아이디어를 흉내내고 있는 짝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듀샹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보죠. 전통적으로 미술작품은 작가의 정신적 이념을 물질적으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듀샹은 정신적 이념을 물질로 만들지 않아도 미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미술의 정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듀샹이 생각한 그 정신적 이념이 뭐냐? 그것은 미술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소변기도 미술이다. 듀샹은 소변기를 전시해놓고 미술이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소변기도 미술이다 라는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토레스는 사탕도 미술이다라고 말하고, 존 라담은 가방 속의 잡동사니도 미술이다라고 말하고, 코수스는 의자 사진, 의자에 대한 설명도 미술이다라고 말하고, 모리스는 메모한 카드도 미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시는 작품을 파쇄하는 행위도 미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든 소녀를 파쇄하는 행위가 작품이 되어 갑자기 280억짜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저드는 누가 그것이 미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술이다 라고 말을 했죠. 결국 이들은 모두 듀샹의 아이디어에 밥숟가락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사실 듀샹의 짝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듀샹의 작품이 가지는 의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듀샹은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정의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심장으로 대표되는 의지와 도덕의 영역,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구와 욕망의 영역, 이 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활동의 모든 결과물을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문화를 크게 분류하면 학문, 종교, 예술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결과물이 학문이고 도덕과 의지의 결과물이 종교, 그리고 욕구와 욕망의 결과물이 예술입니다. 그런데 학문은 진리, 진을 다루고 종교는 선을 추구하죠. 그리고 예술은 아름다움, 미를 추구합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활동은 진, 선, 미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의 영역에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선의 영역에서는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미의 영역에서는 미와 추, 즉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죠. 그래서 미술작품의 본질은 작가의 정신적 이념을 아름답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미추의 문제가 바로 미술작품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듀샹이 나타나서 미술은 미추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미술작품이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술은 미추의 문제가 아니라 참, 거짓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참과 거짓이냐? 그 질문은 바로 미술작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변기도 미술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듀샹의 소변기가 미술작품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즉 듀샹의 미술작품은 미추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듀샹이 진의 영역과 미의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미술계에 듀샹이 있다면 음악계에는 존 케이지가 있습니다. 1952년 존 케이지는 미국의 한 숲속 공연장에서 자신의 피아노 곡을 발표했습니다. 연주자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1악장이 끝난 겁니다. 2악장도 마찬가지, 3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자는 4분 33초 동안 앉아서 피아노 뚜껑만 열고 닫고를 하다가 그냥 퇴장해버린 겁니다. 존 케이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바로 음악이라는 겁니다. 듀샹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존 케이지는 연주를 하지 않아도 음악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듀샹은 이후 돌연 체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종종 작품을 남기고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체스에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심심풀이로 체스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듀샹의 체스 실력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듀샹은 국제 체스 경기에 출전했고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24년 체스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기도 했죠. 그는 체스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예술가는 체스 선수는 아니지만
모든 체스 선수는 예술가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는 체스를 두는 자신의 삶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듀샹의 나이 79세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술가로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듀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의 삶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1917년 30세의 듀샹은 예술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변기도 예술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49년이 지난 79세의 듀샹은 삶 자체가 예술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듀샹은 작가의 정신적 이념을 표현하거나 구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가 무엇을 그리든 무엇을 깎든 소변기를 가져다 놓던 작품을 파쇄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던 운동을 하던 사랑을 하던 여행을 하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이념을 표현하거나 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술가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